매서운 한파 속 출근길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 앵커의 휴가를 대신해 수요일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김우성 PD입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도 마지막 카드인 3단계 대응을 손에 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감당해야 할 고통이 크지만 그 고통보다 더 큰 의료 붕괴 고통을 피하기 위해 3단계로 가자는 여론도 많습니다. 다시 열기 위해 힘들지만 잠시 닫자는 건데요. 잠시 후 8시 전문가 연결해서 이 문제 확인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상황도 긴박합니다. 야당은 여당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법에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여당은 거칠 것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때문인데요. 1, 2부에서 여야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고요. 3부 박원석의 밑줄 시간에도 그 이면 들여다봅니다. 또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다치지 않기 위해, 다시 열기 위해 잠시 닫자고 하는 국민들의 마음. 국가 권력과 행정을 움직이는 정치인들을 향한 국민의 마음도 다치지 않고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우성 PD와 함께 출발하시죠. 네, 금요일입니다. 11일 오전 경기 동탄의 LH 임대주택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목이 쏠려 있었습니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많은 설전이 오고 갔고요. 그중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과 SNS 공방으로 주말을 뜨겁게 달구셨던 분입니다.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자 지난 토요일 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셨어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비판의 배경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유승민 의원은 대선 주자이셨고 또 대통령에 나서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이 공공임대 주택 정책을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심각한 정책 무지이거나 혹은 정책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한 동탄 그 임대아파트 단지도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했었던 행복주택 정책을 이어받아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 35조 3항에 있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네. 이거를 이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계속 유지해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정책을 본인의 공약에도 담아놓고는 이제 와서 그거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라는 거다라는 식으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네네. 심각한 정책 왜곡이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 부분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더 심각한 건 본인이 네가 가라 공공임대 이렇게 이야기한 바로 그 임대 아파트에 네. 지금도 157만 호, 네. 약 한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서 엄마와 아이들이 밥을 지어 먹고 또 노부부가 삶을 이렇게 서로 따뜻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해 버리신 거예요. 네. 예전에 국민의힘에 소속되어 계신 정태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께서 이부망천이라고 하는 말을 네. 써서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사과까지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유승민판 이부망천이지 이게 뭐가 다르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500만 명에 가까운 우리 국민들, 네. 임대아파트에, 그리고 또 100대 1의 그 경쟁률 속에서도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대기자들인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고 모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에 정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다주택자인 유승민 의원은 그 공공임대주택의 그 실효성 또 거기에 절박함 이런 것들을 이해 못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엄청난 정치적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도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걸 비하하고 놀리는 일들이 뉴스로도 보도가 됐는데 정치인들이 또 이런 취지의 이 발언 참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표현은 사실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헌법에 기반한 인식인데 또 이 정부의 비판적인 여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다. 왜냐하면 이 집값 안정이라든지 더 좋은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임대주택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해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좀 반박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은산 씨가 그런 표현을 네. 저한테 하셨던데요. 다르지 않다, 저하고. 네네. 그러니까 조은산 씨도 본인의 경험, 좋았다.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았던 본인의 경험을 좋았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값 안정과 공공임대정책, 이 두 개는 국민 주거권 보장의 두 바퀴 정책이자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의 35조 3항이 네. 명시한 국민 주거 안정의 쌍두마차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조은산 씨 경험처럼 그 임대 아파트조차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국민들도 많고, 네. 거기에 살고 싶은 국민들도 많고, 살고 계신 국민들도 많은데, 이 임대주택을 통해서 일정한 자산 축적도 하고 주거 안정의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시는 네. 분들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집값 안정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정책도 같이 펼쳐 나가야 되는 거지, 그것이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사는 곳 그리고 사고 팔 때 살 곳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현 정부에서는 좀 부담이 많습니다. 시장 자체가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도 지금 부동산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거든요. 대권 주자 천명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이 부동산 이슈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서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고 불안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택 공급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정부의 대응도 효과가 매우 적었다고 하는 점도 인정을 해야 되길 텐데,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주거권 안정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강남 3구의 아파트 받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집중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수도권의 자가주택 점유율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역으로 한 50%는 누군가 임대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임차인들이 자기 소득의 한 5분의 1 정도를 월세 형식으로 지불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월세나 이자 형태로 지불하고 있다고 하는 연구 보고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주거사다리 정책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또 일정한 자산을 저축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주택의 공급도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8사 대책을 통해서 수도권에 127만 원 공급을 추진하고 네.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쌍두마차를 잘 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수요 억제뿐 아니라 또 공급 확대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하다인데 여러 가지 또 이슈가 많지만 좀 지켜보겠습니다. 국회로 잠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이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서 여당은 이제 관련된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필사항전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필리버스터 생각해 보면, 네네. 필리버스터를 무제한 보장하겠다고 했었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 짜증내고 화내셨거든요. 아, 네. 뭐 생각하느냐 이러면서. 네네. 이분들도 혹시 무제한 토론에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내심 바라고 계셨던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있고요. 아, 네. 예, 코로나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네. 이렇게 의미 없는 토론을 계속 반복해가는 게 국민들께서는 한가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네. 일단 토론 종결을 빨리 진행하고 그러니까 임시국회 열어서 코로나 방역 대책이라든지 이런 국가적 과제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장기간 필리버스터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책 한 권 읽어서 12시간을 버티셨으면 책 3권, 4권 읽으면 더 오래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서는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예, 사실 여야 간의 이 필리버스터를 두고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자, 의원님. 네네. 네네네. 조금만 더 소화기 가까이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립니다. 15일로 예고가 돼 있는데 당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법에서 정한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법과 네. 규정에 따라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정치권이 여기에 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치권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 구성에 대한 사실 절차적 정당성이나 실체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거든요. 충분히 그 윤석열 총장과 그 변호인단이 그와 관련된 논란에서 방어권과 변호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절차에 대해서 지켜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이 뭐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과는 거리가 둬야 된다,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대선 출마의 뜻을 비치셨습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사실 의원님께서는 좀 X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 교체를 포함해서 이 결정된 이유, 배경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선 출마에 대한 고민은 되게 오랫동안 했고요. 네. 정치가 너무 낡고 뒤처져 있다. 그래서 싹 바뀌어야 된다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젊고 정직한 이런 사람들이 먼저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나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근데 우리 2030 청년 세대들에게 그런 희망이 있냐? 대한민국 현재. 네. 대한민국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기 시작을 했고 203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살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이 역동성이 사라지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이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네. 그냥 정치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 있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 사회 기득권에 맞서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네. 저는 제가 그 역할을 자임해 볼 생각이 있고요. 네. 2030 세대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가 희망으로 가슴이 두근두근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앞장서보고 싶습니다. 예. 자목 기득권을 상대로 많은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소신파 의원 이런 평가도 따라오고 또 여러 가지 진보 정당의 경험도 있으신데 지금은 사실 진보 정당과 여당의 관계가 조금 불편합니다. 특히 이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후퇴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안타까운 또 따가운 질타도 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에 후퇴한 공정거래법 그리고 후퇴한 상법 개정안의 통과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내부 토론에서 충분한 비판을 냈고요. 네. 또 그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안을 또 별도로 준비하고 곧 낼 예정에 있습니다. 아, 네. 예, 이런 게 모두 다 우리 경제가 여전히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구축되어 가면서 그들에 의해서 경제 혁신 에너지가 상실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오고 있는 법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태습 재벌가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가의 시대로의 전환에 네네. 젊은 정치인들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네네. 말씀드렸던 청년 세대가 가슴 두근두근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경제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혁신 창업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박용진한테는 사람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내는 응원단장, 네. 치어리더의 기질이 있다. 그렇게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국 정치가 새로운 에너지를 좀 뿜어낼 수 있도록 네.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필요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단장의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지금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앞에 먼저 얘기를 나눴고 또 정치권의 이야기들까지 시작해서 또 여러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응원단장 역할을 자임하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좀 리더십을 보여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로 경제 문제에 어떤 개혁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요. 네. 또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또 사회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치권에서는 그런 개혁과 변화, 역동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네. 정부 여당이
그런 변화의 목소리와 계기를 만들어내는데 앞장서고 또 먹고사니즘이라고 하는 민생 제일주의 앞세우는 정치인으로서 역할 계속해서 노력하고 강화해 가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지난 11일 금요일에도 이분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연말 전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야당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기사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주말에도 이어진 필리버스터 그리고 또 여당의 법안 처리, 청와대까지 나서서 해명한 임대주택 발언까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국민의힘 최영두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필리버스터로 야당은 충분히 국민적 의견과 또 여당의 입법 추진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를 보이겠다라고 했는데 종결 동의서가 나왔고 또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네, 어제 종결시켜야 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확보, 이 백신 확보를 위한 정부 여당이 총력을 다해야 되고 야당이 먼저 이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걸 지켜야 되고 지금 어제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한 국정원법이라는 것은 네네. 사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좀 더 깊은 숙고를 해야 될 법입니다. 네네. 뭐냐니까 이 대공정보, 대북정보라는 것은 우리 국가 존립을 위해서 국가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네. 이 대공수사권을 3년에 걸쳐서 의원과 이양하겠다. 국정원은 네.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하겠다. 이건데 지금 참 자기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권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노무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같이 참 인권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자랑하실 분들이 대통령을 했던 나라가 15년 동안 국가정보원을 이렇게 바꾸고 정착시켜 왔습니다. 네. 근데 그 정보원에서 다시 인권이 문제된다니 하는 게 기가 막힐 일이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사실 요즘 간첩 사건이라는 것이 옛날과 다른 것이 이제는 한 명의 중요한 스파이 사건, 이게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과연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정난 재원과 해외 인맥망을 통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왔는데 그것을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하고 그 기조를 위해서 대북 정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수사로 더 많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이 법의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네. 그 대북의 핵심 수사 정보 관련 사항은 국가정보원에서 제외시키면서 국가정보원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를 스스로 빼면서 이 국민들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국정원법 개정안 5조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정보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에게 광범하게 자료 등등을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기관과 정부기관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절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 뭐냐면은 그래서 빅브러더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브러더. 네. 결국은 중요한 핵심 기능은 없애고 정부가 국가 정보력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나 없애면서 정작 이 국민을 광범하게 사찰할 수 있는 이 빅브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한 법을 지금 인권 대통령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이런 심각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중지시켜야 될 것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바로 이 코로나라는 위중한 사태에서 국가정보원법 강행 처리를 중단시켰어야 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셨어도 이 법을 용인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또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정보원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또 가장 이 국가정보원을 잘 아시는 이종찬 원장을 임명해서 당시 굉장히 대대적인 수술이었습니다. 네. 과거의 정보기관들이 잘못했던 문제, 인권을 경시하거나 또는 무슨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다거나 이런 문제가 다 정리됐거든요. 지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라고 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것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이제 국가정보원이 핵심 정보 근데 예전에 우리가 영화를 잘 보 있는 그 임파시블 스파이 같은 이런 모사드와 아랍 국가에 침투해서 했던 간접 같은 걸 보면은요. 이 스파이 행위 하나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아주 정교한 스파이, 특히 해외망을 통한 이런 스파이는 결국 특별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당시에 연결해뒀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그걸 뒀던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시 과거에 중앙정보부에서 어떻게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점을 다 없애고 만드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왜 대북정보 또 북한의 핵심 관심만 같은 거를 근접할 수 있는 그것은 굳이 없애고 왜 국민을 건강하게 사찰할 수 있는 그런 빅브라더형 그런 사찰 권한을 주려고 하느냐.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저희가 바로 다시 한 번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통과, 경찰로 대공수사권이 이관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또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의 일환이기도 하죠. 그렇게 지금 검찰, 또 국정원 여러 기관들에 대한 개혁들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야당 입장에서는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런 시각을 얘기해 주셨고 필리버스터 종결보다는 그 법안 자체는 급구 막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 최영도 원내대변인과 연결해서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오늘 저녁에 남북관계 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죠.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습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180석이 필요한데요. 과연 어떤 상황일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자, 필리버스터 종결보다는 국정원법 막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또 필리버스터가 이 남북관계 발전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알려져 있죠. 지금 예고돼 있는데 어떻게 또 종결 표결도 또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또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다시 이제 어제 1차 종결 뒤에 지금 2차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그 대북전단금지법입니다. 여당이 내놓은 대북전단금지법 이걸 지금 하는 것인데 어제 그 필리버스터 중지 표결을 보면은 18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표결에. 근데 3명이 기권이었고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정의당이라든가 또는 이런 소수 정당에서 이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거부감 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바쁜 시기에 이런 법안을 가지고 해야 될 시기인가라는 이런 어떤 반발이 범 여건 우리 당이 아닌 당에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남북관계 발전법이라고 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주목되는데 이번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번의 핵심은 이제 그 대북전단을 살포를 못하게 하겠다. 북한의 김여정이 지난 연초부터인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짜증을 내고 우리 정부 관계자, 우리 정부 당국자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야당에서는 이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한은 저렇게 무례하게 하고 언제나 도발하고 우리 국민들이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서 북한에 개성에 지어놓던 수백억짜리 건물을 한꺼번에 폭파시키고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소외하고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 북한의 김여정이 뭐 한마디 했다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안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대 전환에 조중원 의원조차도 이제 남북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이건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따라가야 된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우리가 보호받을 것은 보호받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런 글로벌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자꾸 이런 북한과의 그 관계에서 북한 당국자의 눈치를 보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참 부적절하고 이게 오히려 자꾸 도발을 한다는 것이 우리 걱정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종결하려면 이제 180석이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좀 필리버스터 종결 바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안이 좀 다릅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을 종결하자. 즉 뭐냐면은 지금 이제 북풍이 불기 때문에 대북전단이 북한을 못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자가 북한의 김여정이가 지난 여름부터 계속 말했다고 그걸 시간을 못 맞추듯이 하는 모습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남북관계를 발전을 위해서는 진정 다른 방식의 국제규범을 더 강조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면 네네. 먼저 여당이 좀 슬기롭게 이 문제를 좀 네. 돌파구로 알겠습니다. 만들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의원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슈별로 짧게 네. 가겠습니다. 임대주택 대통령이 방문했는데 뭐 유승민 대표의 발언 또 박영진 의원의 발언 주말에 좀 관련 이슈가 거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 주택 문제 이제 어느 시국은 임대주택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 좋은 집에서 자기 집에서 살고 싶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의 꿈이고 우리 젊은 사람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 말이 좋아 이제 당분간 어떤 공공임대 같은 걸 해야겠지만 결국 공공임대라는 것이 외국에 나가보면요. 큰 대도시 가보면 공공임대가 좋다 그러지만 실패한 정책입니다. 대부분 보면. 네. 나중에 큰 우리 외국 가보면 동국거래도 보고 이렇게 가보면 큰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공주택 임대 공공 프로젝트 단지입니다. 가보면 전부 우범지대화 되어 있습니다. 네.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리고 임대주택도 비싼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 옛날 부모들이 다 그래왔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래왔고 집을 사서 그래서 그걸 재산으로 삼고 이런 과정인데 네. 지금 우리 유현준이라고 유명한 도시건축가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건 임시적인 방편일 뿐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마치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냐 주택 문제를 해결한 것이냐 과도하게 홍보하니까 네. 네. 대통령까지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역풍이 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을 월세 소장농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자가가 네. 자기 집이 건탄 집이 있는 그래서 그 집을 발판으로 더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고 아니 월급을 받아서 임대소득료로 다 임대소득에 임대료로 다 내는 그런 세상이 네. 얼마나 살기 어려운 세상이겠습니까? 네, 주거 사다리를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안 잡히면 임대주택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이 코로나 시국에 지인들과 와인 마시는 사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만 사과도 했습니다. 길원옥 할머니의 생신 관련해서 모임이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금 막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저도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할머니 생신이 아니라 윤미향 의원 본인의 음력 생일이었다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혹이군요. 할머니가 1928년생인데 네.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연세도 좀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제를 해야죠.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 그 역사적 정언을 하고 또 역사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국민 성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그 조성한 돈을 그걸 후원금으로 받고 또 후원금으로 가로챘다는 이런 의혹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거기서 지금 더구나 이 코로나 국면에 대면을 해서 그렇게 와인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상식 있는 사람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말로? 네. 자, 정말 코로나 시국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끝으로 코로나19 관련된 대응 짧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백신 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자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는데 이제는 송구하다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다 외신 보고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어떻고 심지어 캐나다, 그리스, 남미 국가까지도 아시아 국가들까지도 백신이 얼마나 확보되어서 언제부터 백신 투기가 시작되면 언제부터는 잡힐 것이라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알겠습니다. 의원님 백신 확보의 강조 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이었습니다.